더마롤러로 탈모 치료를 한다, MTS로 탈모를 치료한다는 정보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몇 주 만에 모발이 자랐다는 후기들도 보이는데 잘못된 정보겠지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도 MTS 단독 치료로는 만들어내기 힘든 결과들이고요. MTS에 더해서 다른 치료가 동반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사실 더마롤러 혹은 마이크로 니들링이라고 부르는 이 시술은 원래는 피부과에서 주름이나 흉터 치료로 쓰이던 기술인데 몇 년 전부터 이게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바로 더마롤러가 실제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지, 그냥 느낌상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연구로 증명된 게 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최신 논문과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더마롤러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지 원리부터 한번 볼게요. 더마롤러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장치예요. 작은 바늘들이 달린 롤러나 펜 형태로 두피 위를 굴리거나 툭툭 찌르면서 미세한 상처를 내는 장치예요. 이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여기가 손상됐구나 하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자연 성장인자들이 분비되고 세포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면서 모낭세포가 또 활성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VEGF, PDGF, IGF 같은 성장인자들이 두피 혈류를 개선하고 모낭 환경을 바꾸고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마롤러는 두피의 각질층에 아주 미세한 구멍을 내서 약물의 흡수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미녹시딜 같은 탈모 약을 함께 사용할 때 그 약이 두피 속까지 훨씬 잘 들어가게 도와주는 거죠. 탈모가 진행되면 두피가 점점 단단해지고 모낭 주변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혈류 순환도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마롤러 시술로 미세한 자극을 주면 이런 섬유화된 조직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피 모낭 주변의 미세 환경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고 모낭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약물의 흡수율도 높여줄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더마롤러 말고 더마펜이라는 전동 방식도 있어요. 스탬프형 MTS라고도 부르는데, 더마펜은 바늘이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발이 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정확한 깊이로 찌르는 게 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이에요. 롤러는 구조상 머리카락이 끊길 수도 있고 회전하는 움직임에 바늘이 충분한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MTS 중에서도 더마롤러보다는 더마펜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은 전동 스탬프형 MTS가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병원들에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효과가 있냐, 데이터가 어떠냐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의미한 효과가 있긴 합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했을 때 한해서예요. 몇 개 연구들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먼저 더마롤러를 이용한 탈모 치료에 시초가 된 연구가 있는데 2013년 인도에서 진행된 무작위 대조 시험 연구입니다. 100명의 남성형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룹은 미녹시딜만 바르고 다른 쪽 그룹은 미녹시딜을 바르면서 동시에 1.5mm 더마롤러 사용을 병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단 12주 만에 미녹시딜 단독구는 평균 제곱센티당 22개, 더마롤러를 병행한 그룹에서는 제곱센티당 평균 91개의 모발이 증가했어요. 거의 4배 이상 모발이 늘어난 결과를 보인 거죠. 그 다음으로는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논문을 볼 건데 12개의 무작위 연구 그리고 631명을 종합해서 분석한 대규모 데이터예요. 신뢰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그런 논문인데 결과가 꽤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마롤러와 미녹시딜을 병행한 그룹이 미녹시딜만 쓴 그룹보다 모발 수와 굵기 증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결과가 좋았어요. 머리카락 개수 증가에서 머리카락 굵기 증가까지 전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거고,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늘의 길이, 시술 기간, 기기의 종류, 롤러냐 전자식이냐 스탬프식이냐 이런 요소들이 결과에 엄청 큰 차이를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꼭 깊거나 비싼 기기를 쓴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모든 연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더마롤러는 약의 흡수를 높이고 모낭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더마롤러 자체로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미세침을 통해서 피나스트리드나 또 미녹시딜 또는 PRP나 엑소준 같은 이런 성장인자 치료제를 넣으면 그 흡수율을 높여서 치료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더마롤러, 스탬프나 이런 것들 바늘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제일 효과적일까요? 아까 꼭 깊을 필요는 없다고 했었는데 연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탈모 치료 목적이라면 0.5mm에서 1.5mm의 바늘 길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0.5mm는 약물 흡수나 혈액 순환 개선용으로 쓰이고요. 1.0에서 1.5mm는 모낭 자극까지 노릴 때 적합한 거예요. 단 깊을수록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시술 후에 홍반이
질환이나 통증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돼요. 두피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0.5에서 1.0mm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탈모가 진행된 분들은 두피 자체가 많이 얇아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깊이로 자극을 주더라도 훨씬 세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일드하게는 0.5mm 정도로 짧은 바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참고로 가정용 MTS는 대부분 0.5mm 이하로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깊이는 해외 직구나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가정용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2021년 발표된 연구에서 가정용 MTS를 주 2회 26주 동안 사용했을 때 모발 밀도와 굵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0.25mm 자체도 완전히 무의미한 깊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신뢰도가 엄청 높은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되고요. 더 확실한 걸 원한다면 깊이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수동 롤러나 홈케어 기기에서는 사용자마다 누르는 힘이나 각도, 압력이 다 다르고 실제로 우리가 침습되는 바늘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0.25mm라도 효과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돼요. 더마롤러든 더마펜이든 병행하는 요법이 어떤 약제나 어떤 방법들을 해서 같이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술 주기는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성장인자를 분비하고 조직을 복구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자극을 주거나 며칠 간격으로 계속 두피를 괴롭히면 두피가 회복할 틈이 없어져요. 오히려 염증이나 흉터, 탈모가 악화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초기에는 주 1회 정도 하다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2에서 4주 간격으로 유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즉 꾸준하지만 두피에 무리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정답인 거죠. 보톡스나 PRP 같은 모낭 주사 치료들도 한 달에 한 번 컴팩트하게 치료하다가 괜찮아지면 주기를 늘리는 것처럼 MTS도 나름의 계획하에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시술 전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전에 머리를 감은 상태면 더 좋고요. 꼭 감을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니들링한 후에 시간 텀을 두고 미녹시딜을 바르는 거예요. 물론 마이크로 니들링을 한 직후에 발라야 약물이 가장 잘 흡수되기는 하지만 당장 직후에는 두피가 많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자극 성분들이 들어가면 나가옴이나 홍반 같은 증상들이 훨씬 더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에서도 보면 시술 후에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회용 팁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 전에 알코올로 더마롤러 또는 더마펜을 소독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시술 직후에는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라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거든요. 실제로 이 더마롤러 안에 있는 균이 두피로 침투될 수도 있고요. 2차 감염이 생기는 거죠. 더마롤러의 주 역할은 약물의 작용을 더 깊고 빠르게 도와주는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더마롤러를 약물과 같이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데 어떤 약물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미녹시딜입니다. 더마롤러를 집에서 사용할 때 사실 함께 쓸 수 있는 제일 부담 없고 유일하고 근거가 좋은 약이 미녹시딜이에요. PRP나 엑소솜 같은 치료제는 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하지만 미녹시딜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병행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미녹시딜과 더마롤러를 함께 쓴 연구들을 좀 진행한 게 많고요. 두 번째는 PRP입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된 자연 성장인자를 고농축시킨 다음 그걸 다시 탈모로 고민인 두피 부위에 주입하는 시술이죠. PRP 자체의 고농축된 성장인자가 또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메소테라피는 직접 모낭 안쪽으로 완전히 주입을 해주는 거고요. MTS, 이 마이크로 니들링은 흡수율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피는 항상 과도한 자극을 주의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마이크로 니들링도 두피에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피염이 심한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두피가 예민하고 두피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될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해가 될 만한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두피가 멀쩡하고 탈모만 고민이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 니들링이 실보다는 무조건 득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만 두피가 예민하고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득보다는 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두피염이 좀 심한 상태에서 마이크로 니들링을 한 몇 주간 해봤는데 오히려 두피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두피가 더 악화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이 주기를 짧게 너무 자주만 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기본적인 위생관리와 사용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꼭 상기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자극들이 더말롤러 효과의 시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머리카락이 조금 더 빠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쉐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피에 자극을 줘서 그 주변 모발들이 잠깐 스트레스를 받아서 빠지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보통은 2에서 4주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더 좋은 두피와 모발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상태를 잘 파악해서 시술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이크로 니들링이 어떻게 두피와 모발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메커니즘과 실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봤는데요. 주입을 하기 힘든 약물들은 MTS라는 마이크로 니들링으로 좀 더 흡수율을 높여주면서 모낭에 최대한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링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좋은 약물과 좋은 치료법을 동반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뭐든 뭘 동반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기와 어떤 강도와 또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충분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